민주당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서은숙 최고위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진영 부원장님 너무 오랜만에 뵙고 서은숙 최고위원님은 처음 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뜨거운 연대의 인사, 평화의 인사 부탁드리고 있거든요. 네. 자, 저 하얀 카메라, 네. 4K 카메라입니다. 보시고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최고위원이고요. 지금 부산 진구 갑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서은숙입니다. 저희 지역에 최근에 이제 낙하산 후보가 내려오셔가지고 제가 요즘 이제 낙하산 거들어 다니라고 바쁩니다. 꼭 이겨서 부산 승리 만들어내는 최전선에서 열심히 잘 싸우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목소리가, 그 여전사 필이 나요. 목이 안 나와요. 네. 네. 바이킹 바바리안 이런 느낌입니다. 바바리안 바이킹. 아니, 근데 사실 지역에서 선거운동 하시면 다들 목이 저렇게 네, 어려우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그 쉽지 않다, 선거운동이. 이런 말씀. 그렇지만 그래도 부산 진갑, 단수공천 받으셨어요. 예, 저는 단수 공천 받았고요. 네네. 그에 앞서서 제가 요거 좀 여쭤볼게요. 오늘 어제부터 단식 농성 시작한 분이 노웅래 의원인데요. 대표실을 거기 원래 최고위원회 맞아요. 하는 장소인데 네. 거기서 농성 시작하셔가지고 저희 오늘 최고위원 회의를 중앙당에서 했어요. 당사에서. 그 회의실을 점거하고 계셔가지고 예. 회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당사로 옮겨서 했는데 예. 너무 불편해서 예.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예. 당 업무가 지금 안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노웅래 의원님 좀 결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지금 당무를 방해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무를 방해하면 이거 업무 방해인데. 업무 방해. 그렇게 좀 매정하게 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우리는 매정하지가 않아. 우리 박절하지 않아. 박절하지 않아. 네. 제가 옛날에 노래도 불렀잖아요. 박절하지 않은 것이 사랑이야. 노래 잘하네. 매정하지 않은 것이 사랑이야. 야. 와, 아니, 뭐 거의. 맞아요. 야, 뭐. 아니 그래 박절하지 못한 건 맞는데 네. 사실 좀 마음이 아프긴 해요. 이게 특히 컷오프 되신 분들의 심정이야 안 당해본 분들은 모르죠. 노웅래 의원께서 탈당한다 이런 이야기 안 하시고 농성하시는 것은 결국은 수용하겠다는 뜻이에요. 네, 맞습니다. 감정이 풀리시는 예. 기간을 좀 맞습니다. 드려야 되고요. 예. 본인 입장에서 이제 아버지 때부터 정치를 해오신 분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리고 예. 그 지역구라는 게 노웅래기 때문에 당선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요. 예. 그러나 이제 본인이 예. 개인적인 어떤 무리가 있었고 또 당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좀 그 감정을 숙고하는 기간을 가지시고 뭐 수용할 거다. 네. 그렇게 저는 예측해 봅니다. 네. 예, 그러니까요. 뭐 즉각적으로 국회 부의장 누구죠? 김영주 의원 네네. 바로 탈당하시고 그리고 또 이수진 의원 판사 출신이죠. 바로 탈당해버리고 이렇게 뭐 당 먹던 우물에 침 확 뱉어버리고 나가는 분들이 있는 반면 그래도 노웅래 의원은 단식하면서 당을 지키는 겁니다. 당을 지키는 당을 지키시는 거예요. 당을 지키는 노웅래 의원이래요. 네, 저 웅래 형님 다 이해합니다. 네. 형님 다 이해합니다. 뭐 이런 겁니까? 근데 참 지금 웃기만은 하기는 어려운 민주당 당 사정입니다. 사실은 언론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고 있고요. 이번 공천을 둘러싸고 혹시라도 이게 선거에 악영향이 있지 않겠냐라는 걱정과 우려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사실인데 지금 지도부 안에서는 지금 이번 공천과 관련해서 어떤 수위의 어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제 큰 방향으로 보면 네. 개혁 혁신 공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뭐 우리 당이 지금 현역 의원들이 워낙 많으시잖아요. 네. 역대급으로 지금 많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 현역 의원들이 뭐 경선을 하거나 단수 공천을 받거나 하지 않는 이상 네. 경쟁의 과정에 탈락하는 이런 뭐 일부터 시작해서 또 뭐 컷오프 되거나 이런 일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지금 지도부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국민적 시각에서 얼마나 민주당이 개혁 공천, 혁신 공천 하느냐 이게 네. 중요한 것이지. 예. 저희가 뭐 두루뭉실하게 지금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 기대서 두루뭉실 공천에서는 이길 수 없다. 이런 절박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소리가 크게 나고 왁작지껄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원래 시끄러운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과 공천이 어려워지게 만들어지는 이 환경사의 부딪힘들은 저는 뭐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다만 이제 조금 서로가 네. 위로하고 달래고 과정을 관리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 이재명 대표가 어제 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상 기자들의 질문에 발언을 그러니까 함구해 오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대표 365일 매일 바뀌어야 되겠네. 뭐 껌껌이 이렇게 흔들고 이러면 어떡하냐라고 이제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 꺾이지 않겠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런 반발에도? 그렇죠. 뭐 대표가 실제로 사퇴하려면은 네. 중앙위원회에서 뭐 결의안 같은 게 나와야 됩니다. 네. 의원총회 결의안도 사실은 구속력이 없어요. 네. 정당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의원들이 반대하면 대표 물러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민주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중앙위원회입니다. 네. 한 700명 정도로 구성된 거기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중앙위원회에서 과반 이상이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고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물러날 일은 없다 그런 거고요. 사실 우리가 윤석열 보고 물러나라고 해도 안 물러나잖아요. 그건 뭐냐 투표에서 뽑혔다라는 절차적 정당성이 본인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사실 이재명 대표에서 그런 강한 은사로 비판하는 분들은 알고 보면 소수예요. 그리고 또 당사자들이에요.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지금 민주당이 겪고 있는 게 이게 네. 최근 한 20년 동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의원 특권 정당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이 의원 특권 정당이다. 맞습니다. 예. 과거에 우리가 이제 YSDJ 시절에 총재 정당이라고 했잖아요. 예. 총재 1인 정당, 제왕적 총재 정당이라고 했는데 예. 이게 어느 정도 민주화가 됐는데 네. 그게 당원 정당이라든가 뭐 흔히 하는 말로 국민 정당이 되지 못하고 의원들의 특권 정당, 귀족 정당이 된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공천 과정도 의원들이 대상이에요. 예. 대상인 사람들이 본인은 억울하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당내 분란을 만듭니다. 예. 의원 평가도 맞습니다. 평가 대상입니다. 또 하나 이야기 볼게요. 선거구 획정 국회로 예. 넘어가가지고 예. 선거구 획정 지금 법률적인 시한을 넘기고 있어요. 왜 안 됩니까? 당사자들은 의원한테 맡겨놓는 거예요. 선거법 때도 난리 쳤잖아요. 네. 당사자들이 룰을 정하고 당사자들이 평가하는 것에 본인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이런 구조 자체가 저는 상당히 문제고 이거는 20년 동안 만들어온 의원 특권 정당 탓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금방 우리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 수가 많으니까 국민들은 혁신하는 것이 의원들 물갈이 해라. 지금 의원 교체 지수가 50% 60% 나옵니다. 네. 교체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대입니다. 그런데 본인한테 적용되면은 이건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존재하고 있는 아니 겁니다. 저 호남에 네. 세 개 지역이 지금 현역 경선을 다. 했잖아요. 네. 현역이 다 교체가 됐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호남일수록 교체 지수가 더 높거든요. 네. 특히 이제 지금 평가 관련해 가지고 여러 의원들이 뭐 박진영 의원이나 뭐 여러분들이 얘기를 누구야 박진영이 아니고 박진영 의원이 아니에요. 조만간 박용진 조만간 의원. 조만간 박진영 의원이 아니고 박용진 의원이 박용진이하고 박진영하고 완전 다릅니다. 아, 네, 박용진. 이 평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여태까지 예. 지난번에도 우리가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하위 20%가 손들고 내가 하위 20%에 들었다고 얘기를 못 했잖아요. 부끄러워서. 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꺼내서 마치 본인이 하위 평가를 받은 것은 내가 비명이라서 하위 평가를 받은 것처럼 얘기하는 네. 것은 이건 진짜 잘못됐어요. 근데 지금 뭐 어. 공교로운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쭉 이어진 분들이 대체로 비명이다라는 이제 아니 지금 비명인 분들만 본인이 스스로 네. 커밍아웃을 하시는 거예요. 커밍아웃을 못하는 거 아니 친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이 31명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누가 있는지 모르는데 31명 명단은 맞는 겁니다. 아니요. 저는 그거 지금 우리 TV조선에 예. 언론중재위 고발했잖아요. 예, 예. 그건 말이 안 돼요. 예, 예. 그걸 아는 사람은 대표와 공관위원장밖에 그 없어요. 사람. 네. 네. 그 본인이 예. 손들고 말하지 않는 이상 예. 그걸 누가 알겠어요. 예, 예. 근데 지금 손들고 나오는 6명이 예. 뭐 소위 말하는 비명이라서 25명 예. 나머지 중에도 비명이 많을 것을 얘기하는데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예. 그건 완전히 팩트에 어긋난 예. 이야기죠. 저는 뭐 예측하자면은 진짜 친문 주류라고 하실 수 있는 전해철 의원이나 박강원 의원 이런 분들 31명 안에 안 들어갔을 거라고 봐요. 혹시나 근데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이야기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난 조용히 경선 치르면 이길 자신 있거든. 이건 친명 비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 본인이 불합리하다라고 이야기해서 밝힌 분들 있지 않습니까? 경선 상대를 안 보세요.
경선에 자신감이 없는 거야. 박용진 의원, 정봉주 전 의원하고 붙었습니다. 김한정 의원, 김병주 의원하고 붙습니다. 그다음에 윤영찬 의원, 이수진 의원하고 여론조사 많이 나왔잖아요. 네. 우리가 봤잖아요. 그거 보면 아시겠고요. 그다음에 대전에 박영순 의원이 박정현 의원하고 박정현 전 최고위원. 구청장하고 붙습니다. 최고위원하고. 나름대로 다 경선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김영주 부의장 같은 경우에도 최현일 전 구청장이라고 네. 그분 세거든. 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경선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내가 불이익 받았어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경선에서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아우팅을 하는 것이고 경선에 그렇죠. 자신 있는 사람들은 통보받아도 조용히 있는 공개하지 거예요.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네. 뭐 30% 페널티 그러니까 제가 50% 받았는데 30% 까고 뭐 20% 됐는데 이게 아니에요. 예. 받은 득표수에서 30%를 곱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실제로는 자기가 받은 득표의 10% 정도가 줄어듭니다. 근데 현역들이 보통 원외들을 더블 스코어로 이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역들은 내가 31명에 들어가도 조용히 경선하면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 이해찬 대표 시절에도 네. 이미 통보가 되었어요. 통보가 되었고 그분들이 아무도 밖에 얘기하지 않고 예. 본인이 페널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선에 참여해서 이긴 분도 있고 예, 예. 진 사람도 있고 조용히 불출마를 한 분도 있어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네. 아니 내가 지금 하위에 들었다고 얘기하면 경선하는데 불리하잖아요. 그런 불리한 걸 이미 나는 불리하다는 걸 본인이 확신하기 때문에 아우팅하고 네. 내가 비명이라서 탄압받는 거야. 저는 이렇게 가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이게 다 오픈해야 된다고 봐요. 다 오픈해. 그거 원래 다 오픈하기로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했었는데 원래. 바뀌었잖아요. 이게 다 오픈하기로 했는데 왜 바뀌었어요? 세상에 오픈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강의평가제도 오픈하고 우리 하다못해 시청률도 다 바로바로 뜨는데 네. 국민의 대표이고 당원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평가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건 국민들과 당원들이 근데 그 공개돼야죠. 평가표도 아니, 근데 공개하지 박진영 못하잖아요. 부원장? 부원장님 지난번에 예. 지난번에 우리 원래 오픈하기로 했었는데 네. 예찬 대표 때인가 그때 바꾸지 않았어요 당규를? 2016년에 오픈하고 그냥 컷오프 시켰어요. 맞아요. 잘랐어요. 네. 그 컷오프 돼서 지금 요즘 방송에 열심히 나가시는 분이 유인태 사무총장님. 예. 그 당시에 20% 컷오프 되신 분이에요. 공개적으로. 네. 아니 근데 그 30% 감산이 자기가 얻은 표의 30%를 깎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얻은 표의 얻은 표의 30%. 30%. 그렇죠. 예, 예. 예, 자기가 얻은 표의 30%를 깎고 그리고 계산을 네, 해서 그렇죠. 예. 경선을 하게 되는 이런 게 되는 거죠. 그 중요한 포인트는 그 승복하지 않는 모습이 계속 보이면서 민주당이 공천 파열음이 커지고 이게 결국에는 지지도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계속되면 특히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3주 연속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거고 결국 전략공간 지역으로 결정을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내주 초까지 결정을 내린다는 게 이제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의 입장인데 이게 계속 끌면 끌수록 민주당에게 불리한 거 아닙니까? 그 최고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미 그 임종석 네. 그 전 실장이 희망하는 그 지역은 전략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요. 네. 그 지역에 네. 어떤 후보를 내보냈을 때 이길 수 있는가는 이제 전략공관위에서 판단을 하겠죠. 네. 이제 지금 공천 속도가 빨라지고 있거든요. 어제 발표하고 오늘 발표하고 아마 이제는 매일매일 발표할 것 같은데 네. 뭐 임종석 실장은 우리가 보통 전략 지역으로 선정되고 나면 내가 여기를 희망한다 이런 얘기를 안 하죠. 그쪽 네. 지역은 신청도 안 받으니까요. 전략 네, 지역은. 네, 예. 근데 계속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예. 뭔가 파열음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보여주고 있는데 뭐 조만간 결과가 나올 거라고 그렇군요. 봅니다. 네. 오늘 또 그